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그 날짜까지 명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보당국의 첩보에 의하면요, 군사작전 개시일이 2월 16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아예 2월 16일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2월 16일 뭐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불시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게 침공인데, 뭐 날짜가 이렇게 적시됐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사실이라고 답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2월 16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 군의 동태,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날짜까지 이렇게 적시해서 공개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굉장히 격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동쪽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버리면요, 뭐 오래 걸려도 이틀요? 48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가 함락이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을 비교해 보면 정규군이 90만,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는 20만입니다. 예비군은 200만이고요. 우크라이나는 90만 정도 되고요. 전투기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러시아는 1511대가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98대예요. 공격 헬기도 러시아는 544대가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34대가 있고요. 탱크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2,240문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2,596문이죠. 6대죠. 장갑차도 뭐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3122대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12,303대입니다. 야포는요 7,571문이라면 우크라이나는 2,040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많잖아요. 미사일 말입니다.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가, 러시아는 미사일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이 미사일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는 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문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삼면에서 벨라루스나 그 다음에 크림반도나 혹은 러시아 각 지역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그냥 폭격한다면 이것은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또 한번 다시 한번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미국은 자국민들이 좀 빨리 철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말입니다. 자국민,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 48시간 내에 떠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임박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안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밀월시대가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밀월시대가 지금 개막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깨질까 봐 최대한 베이징 올림픽을 피한다. 베이징 올림픽은 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반이 녹지 않은,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럽지대가 많다고 하니까 녹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시간을 말입니다. 최적의 시간을 2월 16일로 특정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이유 없이. 참 이런 걸 보면 강대국이 얼마나 잔인한지, 자국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간에 수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요. 뭐 적게는 몇십만에서 많게는 몇백만의 민간인이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이 그래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설명하는 저도 우월해지네요. 전쟁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물론 말입니다. 전쟁이 안 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나면 예상했던 것보다가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총질을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 충격의 도는 굉장히 커지겠죠. 말이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으로 갔을 때 전 세계는요.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분쟁, 러시아와 서방과의 분쟁이 굉장히 위기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모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게 부딪힘의 강도가 미국과 러시아의 부딪힘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의 도는 크지요. 게다가 지금 분명한 것은요. 우크라이나에 뭐 탱크를 잡는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공격 헬기를 잡는 미사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방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어하게. 물론 방어하게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끌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오래 끌면 끄는 만큼 더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 나가겠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참 전쟁의 공포는 점점 커지면서 무서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진짜 잔인한 거예요. 해당 당사국에도 잔인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요. 경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의 파고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쟁이 안 났으면 최고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전운이 고조되고요. 상황이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요 결국 전쟁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